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지금 안보가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또 5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도발을 했습니다. 합참에서는 오늘 4시 30분경 평북 신오리 대포동 발사대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얘들 하는 짓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과 발사체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굳이 발사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참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의 정보망은 송금까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북 관계를 고려해서 말을 아껴오던 미국도 어제 미사일이라고 정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지나고 보니까 미국은 어제 이미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은 그 정보를 입수를 했는지 어떤지 아니면 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국방이고 또 합참이고 또 문재인 정권이라면 도대체가 뭘 믿고 국민들이 밤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준전시 상태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시국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북 문제와 적폐청산의 목숨을 그동안 걸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야 뭐 본질이 호도돼서 정적 제거용으로 변질되었고 대북 문제는 한미연합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면서까지 처참하게 매달렸는데 취임 2주년 축하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바로 오늘 쏴 올린 의도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너 엿 좀 먹어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물론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좌파 정권을 믿지 못했고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그 비판이 이제 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그동안 취임하고 한 서너 차례 기자회견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사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은 뭐 A4 용지에 누가 써주는 걸 가지고 나와서 대독하면서 그래도 했던 말이 국민 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그동안 김정은이 한테 매달려서 비핵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독존으로 그 말을 집어던지고 듣지도 안하고 그동안 혼자서 걸어갔는데 이제 동문서답하지 말고 자기가 했던 말대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뭘 하나 지켜진 게 없습니다. 탁현민이 PD를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벤트 하는 데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치를 이벤트 하듯이 왔어요. 이제 그 진실이 하나하나 이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8시에 또 KBS 출연해서 국정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국정 홍보를 뭐 할 시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한마디로 김 빠지는 거죠.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자기가 목매에 매달렸던 대북 관계가 이렇게 파토가 났는데 이제 국정 홍보할 거 오늘 한번 제가 시청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기자회견도 아니고 국정 홍보를 하는 건데, 그동안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지금 문제는 이 국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모두가 좌파 세력들이 둘러싸고 로봇화 시킨 대통령을 자기들 멋대로 끌고 가는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최순실 문제를 가지고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 그 주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문재인은 동문서답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말 트럼프가 대북 살지원 문제, 식량 지원 문제를 허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 공조체제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혼자서 뛰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대북 지원, 식량 지원만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너 내 말 듣지도 않았는데 네 멋대로 해라, 이런 말을 가지고 아마 언론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트럼프가 허가했다고 허락했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사일이 날아와 버렸는데 이 대북 식량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고민에 빠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청와대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은 별개 문제라고 아마도 할 거예요. 이 정부가 줄곧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일이 전개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우연히 채널A TV를 보다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작자를 한번 봤어요. 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인데요. 여기 나와서 채널A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작자 하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청와대 바로 이 여권들의 실세인데요. 참 실제 본 얼굴인데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된다. 참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자들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들입니까 이거? 저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 열이 나서 말이죠. 자꾸 제가 차분하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정말 열불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북 지원은요, 유엔 대북 이 지원 막는 거 제재법안 제재에 위반되는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아니 북한에 뭐가 부모 자식이 있는 겁니까? 왜 못 퍼져서 난리가 난 겁니까? 지금 판문점 앞에는요, 지금 농민회에서 대북에 보내려고 트랙터가 지금 절벽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들 이러는 겁니까?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DJ 정부 때부터 퍼주기식 정책을 했던 것이 지금 핵미사일이 돼서 날아오고요. 식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량미로 들어갑니다. 이작자들이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부터 먹이겠습니까?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군량미로 전용하지 않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일을 가지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지 좀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해야죠. 오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을까? 자, 어저께 이란에서 한마디 했죠. 그동안 1년 전에 트럼프가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를 파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있던 이란이 왜 어저께 하필이면 자기들도 이제 핵무기를 더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이란에서는 그런 발표를 하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댑니다. 자, 이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본래 미국이 두 곳에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미 상원, 하원 의회에서 줄곧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전선을 두 군데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동 지역이 한창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쪽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에 이란이 한방을 치면서 전세는 다시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는 어차피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김정은이가 바로 이런 것들을 노렸지 않겠느냐. 그동안 북한 정권은 보면 중동 지역의 이란이나 또 기타 테러가 발생하는 또 민족 분규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 테러를 수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인데, 이번 이란과의 어떤 이런 공조체제가 물밑에서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왕따 당하는 것이, 패싱되는 것이 두렵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한술 더 떠, 패싱은요 문재인이가 당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이 패싱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합 공조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 때부터 밀당을 해왔었는데, 자, 어느 순간인가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자, 이제 유엔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바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가 가능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너들 필요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이 하는 걸 보니까 너 국정장악이 미약하고 또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강력하게 있는 걸로 봐서 너 국정 수행하는데 너를 믿고 못 가겠다 하는 것이 김정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김정은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도대체가 외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이 국방부를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이 김정은이한테 가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어저께 김현철이가 가서 그랬잖아요. 누구 만났습니까? 국장급을 만났습니다. 국장급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정말 국격이 무너져버린 이 외교 전략, 이것을 간파했던 김정은이는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패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이 마치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그저께 70에서 240km, 그리고 오늘 미사일 420km. 자, 이것은 미국에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김정은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대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문재인 정권의 네임덕은 이미 왔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곧 망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 망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여당 내에서도 아마 반대 세력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에서 날아온 예기치 못했던 미사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분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